안녕하세요, 하이나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용했던 결혼정보회사 결정사 이용 후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정사를 이용해서 기간제 프로그램 이용했고요. 한 5개월 정도 진행했었는데 그 과정 중에서 와이프와는 또 다른 루트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결정사에 대한 첫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사라고 하면 긍정적인 첫인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까? 라고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변의 소개를 받을 때는 아무래도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할 수 없죠. 이런 부분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바로 결정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언론 매체 및 유튜버들이 특정 개념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다루면서 퐁퐁남이라던가 눈이 지극히 높았던 초등교사 등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은 이용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정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가입자 수로 언론 혹은 지하철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듀오, 가연과 같은 회사들과 요즘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모두의 지인, 한방언니, 결혼선생 이런 유튜버들이 운영하거나 속해 있는 회사들도 있죠. 하지만 운영 방식을 보았을 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횟수제와 기간제죠. 첫 번째로 횟수제는 지정된 횟수를 채우고 미팅이 종료되는 형태입니다. 회원수가 많은 듀오나 가영 같은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결정장애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기간제인데요. 기간제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기간제는 보통 1년 단위로 진행이 되면서 처음에 가입비를 내고 또 성원비를 나중에 성원을 하게 되면 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업체별로 완전히 상이한데요. 가입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입할 때 지불하는 비용이고 성원비는 결혼이 성사되었을 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업체마다 기준은 다른 것 같지만 명시되어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양가 상견례나 혹은 청첩장을 찍었을 때 지불하는 방식으로 회사마다 비율도 다르게 책정하는 것 같습니다. 5대5라던가 3대7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회사들도 있고요. 제가 이용했던 결정사는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가입비는 330만원 정도, 성원비는 330만원 정도였습니다. 가입 당시에 제가 한국 나이로 36세, 37세 되기 전이라서 속칭 만혼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올라가기 전의 금액입니다. 각 방식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이 나뉘겠지만 아무래도 비용적인 차이가 클 것 같습니다. 횟수제가 성원제에 비해서 좀 저렴하긴 하겠지만 횟수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인센티브가 떨어지는 성원제 회원들을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단히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니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사 매니저는 두 가지 아니면 다르게도 나누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담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입할 때 상담을 해주고 가입을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매니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이 상담하는 매니저와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매칭과 응대를 해주는 매칭 매니저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매칭 매니저는 여러분들이 결정사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실제로 매칭을 해주고 또 도와주는 매니저입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미팅 후기는 계속 기록이 남게 됩니다. 결국 그 후기가 얼마나 잘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소개받을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될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매칭 매니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 규모나 운영 방식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남자 회원과 여자 회원분을 어떻게 매칭시킬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매니저들과 소통을 잘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불복이겠지만 나랑 얼마나 케미가 좋은 매니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제와 성원율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다음은 결정사 진행 방식입니다.
5가지로 크게 나뉘겠지만, 첫 번째로는 상담 및 가입 단계입니다. 여기서 이제 뼈가 심하게 부러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기분이 나빠서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생각보다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원 확인 단계입니다. 가입을 결정하고 가입비를 결제하고 나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연봉, 학력, 재산 여부, 그리고 혼인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소개팅 앱과 결정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검증이 된다는 것인데요. 물론 요즘 소개팅 앱들도 서류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이런 부분들을 인증하는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결정사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단계는 매칭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서로의 프로필을 교환하고 남녀 양측에서 서로 오케이 할 경우에 매칭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주변 케이스들을 들어본 결과 회사마다 다르지만 남성이 최종 결정을 하는 회사도 있고, 반대로 여성이 최종 결정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좀 정신없이 미팅을 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식 교제가 시작하게 되면 이제 프로필을 받는 것들을 멈추게 되고 한 사람과 좀 정착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혼의 단계인데요. 양쪽이 결혼을 하게 되면 성혼비를 내고, 회사마다 그 시기는 다르겠지만 약속했던 성혼비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악의적으로 마치 그냥 결혼 안 하는 것처럼 떼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니, 세상에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정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 장점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차이는 있겠지만 결정사를 이용하면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까지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았던 프로필들은 만족할 만한 수준들이었고, 평소에 주변에서 소개받는 분들보다 더 만족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인들에게 소개를 받을 때 말하기 애매한 부분들을 선택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지인들의 소개를 받다 보면 내가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만남에 임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결정사에서는 프로필을 보고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만족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성과의 만남 외에 불필요한 부분들을 대신해 준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처음 연락을 시작하고 시간과 장소를 잡는 것들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날짜나 시간, 그리고 만날 장소까지 알아서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만남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사실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들인데요. 매니저와의 피드백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만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노력할 때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결정사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매니저를 만날지 복불복이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건 결정사의 단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곳에서 겪는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장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회사 생활이 결정되는 것처럼,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떤 매니저가 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느끼는 만족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저는 아는 지인에게 제가 이용했던 결정사를 소개시켜 줬었는데, 상담 매니저의 미숙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른 결정사로 선택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너무 케미가 안 맞는 매니저라면 변경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실제 진행 시에
처음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잡은 물고기에는 모이를 주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다 들어줄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중간에 매니저가 바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약속했던 것들도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잘 협상을 해서 가능하면 내가 유리한 쪽으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선택장애가 올 수 있다고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성원제 시스템을 이용하게 된다면 이렇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프로필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건 상대방도 마찬가지라서 한 명을 깊이 알아갈 시간이라기보다는 쫓기듯이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좀 빨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애프터를 하기로 했던 상대방이 연락이 뜸해지고 피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확인해보니 중간에 다른 분과 잘 되었던 경우도 경험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결정사를 꼭 이용하시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이용 팁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결정사에 등록을 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면 매니저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더 좋은 조건의 분들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면에서 포기할 것들은 포기하는 과감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나도 선택하는 입장이고 그들도 선택하는 입장이고 내가 조건들을 하나둘씩 제고했을 때 상대방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포기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고 또 취해야 될 것은 취하면서 빠른 실행을 옮기는 것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자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범하는 실수가 바꿀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우려해서 실제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소홀하게 되는 우려를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진행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지나간 만남들에 대해서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니저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해주십니다. 헤어라던가 눈썹, 피부, 향수, 그런 스타일 이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들에 대해서 얽매여 있다기보다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든 과정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좋은 것들을 취하게 되는데요. 어차피 내가 돈과 시간을 써서 결정사를 이용하고 있다면 좀 더 나에게 주는 조언들을 받아들이고 그 중에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 변화를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용하는 결정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가 결정사를 5개월 정도 이용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다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하이나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